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쌤입니다. 오늘은 연산 세무 2급 108회차 실무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무 시험 치기 전에 항상 우리 회사 이름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세아산업이고요.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문제 1번. 자, 문제 1번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시고 아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는 분계 문제고요.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영업부 거래처 직원인 최민영의 자녀 돌잔치 축의금으로 1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굉장히 쉽게 나왔네요. 그죠? 자, 여기 프로그램 깔아주시고요. 전표 입력에서 일반 전표 입력 들어와 주시고, 자, 2월 11일 차변에 영업부 거래처죠? 그러면 접대비 800번대 넣어주시고 10만원. 자, 대변에 보통예금 10만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제조 공장의 직원을 위해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고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자, 우리 퇴직급여 연금은요, 두 가지가 있죠. 자, 확정 기여형이다. 그러면 퇴직급여 회계 처리해 주시고, 확정급여형이다.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얘들이 퇴직연금이고요. 확정기여형에 가입을 하시면은 확정기여형 이 통장이죠. 연금 통장에 쌓여있는 이 수익들을 직원이 가지고 갑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통장은 직원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그 통장에다 돈을 넣어주면은 퇴직금을 넣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 확정급여형은 운용 수익을 회사가 가지고 갑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금 가입하면 정기적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처럼 확정급여형에도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요거 통장이거든요. 통장 이름입니다. 적어주시면 돼요. 자, 3월 31일 차변에 확정기여형이니까 퇴직급여 제조 쪽 500번대로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보통예금 270만원 들어가면 되겠죠? 자, 2번 문제는요, 굉장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요, 주식 관련이죠? 자, 유상증자를 했다. 자, 유상증자는 대가를 받고 주식을 발행했다라는 뜻이고요. 주식 5,000주를 주당 4,000원에 발행하고 액면가액은 5,000원. 자,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날짜 바꿀게요. 5월 30일. 대변부터 할게요, 여러분. 대변에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 투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고, 자, 그리고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액으로 하셔야 돼요. 5,000주 곱하기 5,000원 해서 2,500.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보통예금 잡아주시고, 자, 4,000원에 발행을 했죠. 그죠? 그래서 2천만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2,500짜리 주식을 2천만원 받고 발행을 했죠. 그러면 500만원 손해인데,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적기 전에 반대 계정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이거부터 먼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차변에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300이 남았죠? 남은 잔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용이 쉽지는 않지만 세무 2급에서는 그렇게 심화된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을 우리가 발행했다. 그러면은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돈 받은 거 적어주시고, 그 다음 주식 발행 초과금이랑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랑 반대 계정은 서로 제거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얘는 원래 대변에 있는 거거든요. 자본 증가하는 거, 초과니까 자본 증가죠. 그래서 원래는 대변이고요.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차변으로 보내면 상계 처리되는 거죠. 제거되죠.
제거시켜주고 그래도 남은 잔액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3개월 만기 약소가액을 할인하고 할인 수수료 차감한 후에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요. 차입 거래로 회계 처리할 것. 자, 일단은 할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약소금을 만기 이전에 은행에 싸게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회사가 있고요. 은행이 있습니다. 자, 이 은행에 돈을 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빌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자, 그럼 나중에 돈을 갚으면 이 어음을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차입 거래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할인 수수료 있죠. 얘를 이자 성격으로 봅니다.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차입 거래는 사실 여태까지 자주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번 회차에서 나왔는데 할인했다 해서 만약에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 이거는 싸게 팔았다 라는 얘기고요. 이때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잡아주시고 자, 할인했다 나오고 차입 거래로 본다. 그러면 담보로 제공하고 빌려온 거예요. 자, 그럼 돈 빌리면 이자를 줘야 되죠? 그래서 할인료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 저희가 차입했죠? 받으러 오면 은행으로 간 게 아니고요. 잠깐 맡겨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단기 차입금으로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은행 걸어주시고요. 2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차변에 할인료는 이자 성격으로 봅니다. 돈 빌리면 이자 줘야 되죠? 선이자 성격으로 보시면 돼요. 55만 원 미리 떼이고 남은 잔액을 보통 예금 계좌로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단서는요. 차입이죠? 차입이라는 단서가 나온다. 그러면 할인 수수료는 이자 비용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부채가 증가해야 됩니다. 자, 4번은 자주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틀리셨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기계장치를 부상으로 받았다. 자, 5번도 마찬가지 정말 자주 나오는 거죠. 크게 어렵지도 않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맞춰주셔야 돼요. 자, 기계장치를 공짜로 받았대요. 차변의 자산 증가, 금액은 공정가치. 자, 그런 다음에 대변에 자산을 공짜로 받았죠. 얘는 자산 수중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는요, 부가세 관련이고요. 이때는 세 가지 잘 염두를 하셔서 적어주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증빙을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자, 세금 계산서인지 영세율 세금 계산서인지 아니면 면세에 해당하는 계산서인지 현금 영수증인지 신용카드인지 또는 증빙이 없는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 자, 부가세 10% 있다 그러면 과세죠. 그죠? 자, 부가세가 없고 수출이다 그러면 영세고요. 자, 부가세가 아예 면제되었다 없더라 그러면 면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매입인지 매출인지까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잘 염두를 해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자, 증빙부터 찾아보셔야 되죠? 자, 증빙은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저희가 발급했기 때문에 매출 영세입니다. 매출 영세. 코드도 외워주시면 좋아요. 12번 영세.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읽어보시는 거예요. 구매 확인서 있었고, 제품 판매했고, 대금은 20일에 받는 것으로 하였다. 자, 10월 8일인데 20일에 받으면 외상으로 했다라는 말과 동일하죠. 자, 그러면은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와 주시고, 자, 10월 8일. 자, 유형에서 매출은 하단에 있죠. 12번 영세 넣어주시고요. 품목 수령 단가는 채점 대상 아닙니다.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1,000만 원.
자, 그 다음 거래처는 꼭 걸어주셔야 되죠. 상상으로 걸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의 여체크 1번 눌러주시고 영세율 구분, 자 1번 아니면 3번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직접 수출 있죠. 직접 수출은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미국으로 바로 수출했다. 이게 1번 직수출이고요. 이때는 증빙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한국 안에서 삼성이 미국한테 수출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갤럭시를 판다. 그러면 갤럭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 안에 부품은 저희가 협력업체한테 받는 거죠. 이 둘 간의 거래도 영세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있고요. 얘를 국내 수출 또는 간접 수출이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이들 간의 거래는요, 어쨌든 국내 안의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되고, 구매 확인서 또는 내국 신용장을 제출을 하셔야 영세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국 신용장. 자, 그럼 지금 거래는 3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3번 넣어주시고, 서류 번호는 생략, 분계는 외상. 자, 외상으로 걸어주시면 저희가 딱히 고칠 게 없죠. 자, 따라서 영세율 구분 1번 또는 3번으로 걸어주시고, 만약에 영세율 구분 거는 거 깜빡했다라고 하시면은 한 문제당 3점이죠. 1점이 감점됩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안녕 정비소에서 뭐 쭉 있는데 저희는 뭐부터 한다? 증빙부터 체크한다. 카드네요. 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부가세가 있죠? 자, 그러면은 카드 과세, 카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카과 입력할게요. 자, 저희가 결제했기 때문에 매입하는 입장이죠. 매입 쪽에 카과 57번입니다. 자, 저는 차량 유지비라고 적을게요. 자, 카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건별 등록하실 때에는 공급 가액란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얘들이 알아서 공급가액 부가세 놔둬줍니다. 자, 그래서 공급가액 칸에다가 165만원 적고 엔터 치시면은 150만원에 15만원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순양카드 아니죠, 여러분? 안녕정비소한테 받은 거예요. 걸어주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순양카드로 걸어주고, 분계는 4번 카드로 할게요. 자, 카드로 하시면 미지급금 걸리고 신용카드 미지급금에 자동으로 걸리죠. 자동으로 걸리도록 놔둬주시고, 자, 차변의 원재료 대신에 차량 유지비 제조내역 500번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얘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 분계를 카드로 걸었죠? 근데 카드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혼합으로 넣으신 다음에 본인이 직접 차변 대변 분계를 하셔도 정답입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하단 분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요런 거 안 걸었다 그러면 또 마이너스 1점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증빙 체크 하셔야겠죠? 세금 계산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았다 그러죠? 그러면 51번 매입 과세. 자, 금액 보니까 마이너스네요. 반품 보냈네요. 그죠? 자, 10월 1일 기계장치 하자가 있어 반품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넣어 볼게요. 자, 매입이었죠? 51번 과세 반품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300. 자, 그 다음에 거래처 바이머신이네요. 자, 그 다음 전자의 1번 여체크 분계는 혼합하셔야겠죠? 왜냐면 외상 매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 원재료 대신에 기계장치 반품 보냈죠? 마이너스 뜨도록 만들어주시고 대변에 미지급금 잡아주셔야 돼요. 미지급금. 그래서 혼합으로 잡은 거예요.
자, 다음 4번. 자, 초콜릿 사탕으로부터 인도받았다. 뭐 쭉 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받았고, 자, 직원들한테 선물했기 때문에 공제 가능하죠?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51번 과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초콜릿 인도받았고 220 중에 20만 원은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급했기 때문에 20만 원은 선급금으로 처리해 주시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자, 11월 11일. 자, 51번 과세. 저는 복리후생비 적도록 할게요. 자, 200에 부가세는 20. 거래처 사탕. 전자예요 체크, 분계는 혼합. 자, 원재료 아니죠? 복리후생비. 영업부니까 800번대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돈 줘야 되죠? 계약금 지급한 거 있대요. 그러면 선급금부터 정리해 주시고요. 20만원.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대요. 자, 그 다음 5번. 개인 소비자에게 비품 처분하고, 자, 그 다음 별도의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대요. 그럼 지금 증빙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 건별 넣어주시면 돼요. 건별. 분계 좀 복잡하죠? 요거는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12월 28일 14번 건별. 비품 처분. 자, 여기 27만 5천 원 적혀 있네요. 27만 5천 원 부가세 포함. 자, 건별일 때도 마찬가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공급 가액에 잡아주시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27만 5천 원 엔터 나눠지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개인 소비자 거래처 입력 생략한다 나와 있네요. 생략하고 분계는 혼합. 자, 그러면 대변이 자동으로 뜨는데 저희는 비품을 처분했죠. 그러면 제품 매출을 비품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 취득 원가로 적어주셔야 돼요. 120만원짜리 비품이 나갔죠. 자,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를 해주시고요. 참고로 보시면 비품 213번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 96만원. 자, 그 다음에 돈 받아야 되죠? 차변에 보통 예금. 돈은 얼마 받으시면 돼요? 요 금액 받으셔야겠죠. 27만 5천 원 판매하고 여기 있는 금액을 갖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27만 5천 원 넣어주시면,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위에 대차 차액이 뜨거든요. 10,000원 뜨죠. 근데 얘가 플러스로 뜨면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마이너스로 뜨면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플러스로 떴죠. 그래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10,000원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했다라는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요. 자주 나와요. 대변의 비품 일단은 보내주시는데 취득 원가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비품은 자산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 가치 감소죠. 자산의 가치를 줄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산 반대로 보내주시고 돈 받은 거 적어주셔야 돼요. 돈 받은 거는 위에 있는 거 합쳐서 적어주시고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위에 대차 차액이 뜰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뜬다 그러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넣어주시고, 플러스 금액이 뜬다 그러면 대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 신고와 관련해서 다음 무렵에 답하시오. 자, 1번 볼게요. 자, 1번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랑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래요. 자, 매출은 저희가 물건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고요. 매입은 저희가 물건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겠죠. 자, 매출일 때는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 입력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입력하실 때에는 여기에 합계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공급대가. 공급대가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주의하실 사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증빙이 몇 개예요? 일단은 세금계산서 하나 발급했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급했죠?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두 개가 될 때에는, 중복일 때는 무조건 세금계산서가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에서 얘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를 빼주셔야 돼요. 빼주셔야 되고 빼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부가가치 탭,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이것도 잘 보셔야겠죠? 발행. 자, 들어오셨죠? 날짜 볼게요. 자, 2기 예정이다. 그러면 7월부터 9월까지 들어와 주시면 되고, 자, 일단 여기 있는 합계들을 다 더해 주셔야 돼요. 다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990이죠? 부가세까지 합친 금액을 넣어 주셔야 되고, 자, 신용, 직불, 선불카드, 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고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결제하고 부가세가 있다. 과세 쪽, 부가세가 없다. 면세 쪽, 현금 영수증 발행하고 부가세 있다. 부가세 없다. 이렇게 해당하는 칸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저희가 카드로 결제했고 부가세가 있었죠? 그럼 여기에다가 990만원 부가세까지 합쳐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부가세를 더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헷갈린다 하실 수 있는데 웬만한 보고서에는 공급가액 넣고 부가세 입력하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근데 얘는 부가세 입력하는 칸 자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합쳐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이 있죠? 계산서도 있죠? 여기에다가 아까 중복으로 발급한 거 330만원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이 990인데 그 중에 330은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했다. 중복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위에 F11번 저장 있죠? 저장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 신용카드 매입을 볼게요. 자, 매입은 저희가 매입 세액으로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자,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공제에서 빼주셔야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가람이고 사무실 문구 구입했고 법인카드 사용했다. 이거 괜찮죠? 자, 거래처 선물을 구입했다. 자, 거래처는요, 공제를 안 해줍니다. 접대비죠. 원래 저희 불공제 사유들 기억나시죠? 매입 매출할 때 접대비라든지 사업과 무관하다든지 또는 면세와 관련이 있다든지 토지도 면세죠? 토지와 관련이 있다든지 또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원래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접대는 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금성. 간식 구입했다. 이거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기 좋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불공제는 빼셔야 돼요. 접대비, 사업, 무관, 면세, 토지, 그 다음 비영업용 승용차, 전시시, 초과, 개별 소비세,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8인승 이하. 얘들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문제는 없지만 입장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택시 또는 면세 사업자 또는 간이 사업자 이 사람들이 발행한 간이 사업자는 직전 연도 금액이 4,800만원 이하일 때, 자, 이 사람들이 발행한 것도 공제가 안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7월 11일, 9월 27일 두 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 클릭해 주시고요. 자, 조회 기간은 2기 예정이었네요. 그러면 7월부터 9월까지. 자, 한번 넣어 볼게요. 7월 11일. 자, 법인카드 사용했다 나와 있죠. 그러면 법인카드는 3번 사업
넣어주시고 공급자는 F2 눌러서 검색.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카드 회원번호도요. 일단은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니까 있죠. 신한카드 법인. 넣어주고 그 다음에 7만원. 부가세는 자동으로 뜹니다. 자, 그 다음 9월 27일 개인카드 사용했네요. 직원 개인카드. 그러면 4번 신용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현금 있죠. 현금은 현금 영수증. 복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신용. 그 다음 자금성 넣어주시고요. 카드 회원번호. 자, 카드 회원번호는 직원 개인카드. 자, 개인카드 번호 나와있죠. 3333 나와있죠. 하나카드. 자, 그 다음에 만원에 100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내려갈게요. 자, 2번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자, 이번 회차는 특이하게 부가세 신고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부가세 부속 서류만 3문제나 출제가 되었네요. 자, 대손세액. 자, 일단은 대손세액 체크하실 점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죠. 공제를 받겠다라는 신고서입니다. 그래서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공제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플러스 넣어주시면 되고, 자, 대손인 줄 알고 제가 대손 공제를 받았는데 몇 달 후에 돈을 받았대요. 그러면 받은 돈을 다시 납부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등록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확정 신고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6개월이 지났는지를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소멸시효 완성 또는 대표자가 사망했다 이런 경우도 당연히 대손 받으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대손 공제를 받지 못해요. 저당권이 뭐죠, 여러분? 그 사람의 건물을 제가 저당 설정을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못 갚았다? 그럼 그 건물의 소유권이 저한테 넘어올 권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현금은 못 받았지만 나중에 건물을 받을 수도 있겠죠? 대가가 들어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여금 있죠? 입력하지 않아요. 대여금은 저희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자, 근데 돈 빌려주면서 부가세가 붙나요? 아니죠. 돈을 빌려주면서 만약에 100만 원이면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 10% 더 붙나요? 돈 빌리는 건데, 돈을 빌려주는 건데 당연히 안 붙겠죠.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적어드린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 개씩 되는지 안 되는지, 플러스로 입력할지 마이너스로 입력할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월 5일. 자, 일단 4월부터 6월까지 신고를 넣는 거예요. 자, 외상 매출금 부도 발생일 3월 31일. 자, 6개월 지났나요? 6개월 안 지났죠. 자, 얘가 6개월 지나려면은 플러스 6 해주시고 하루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10월 달은 돼야지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도 발생일이 작년 11월 1일이네요. 그럼 플러스 6 해주시고 하루 지나야 되죠. 자, 그러면 12, 1, 2, 3, 4, 5, 5월 1일, 5월 2일, 5월 2일 날 확정시키면 되고, 그러면 4월부터 6월 사이에 들어가죠. 그러면 두 번째는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멸시효 완성했다. 이거 넣어주시면 되고,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은 부가세 없다고 했죠? 220만원 자체가 부가세 없이 현금 다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단기대여금은 제외. 자, 그 다음에 전기에 공제 받았고요. 50%를 회수했다. 자, 50% 회수했대요. 그럼 50%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로 입력한다. 자, 공급 대가에 반틈 돈이 들어왔겠죠?
그럼 부가세까지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럼 받은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하셔야겠죠? 공제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납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 받으시면 안 돼서 마이너스로 등록합니다. 자, 부가가치에 부속 명세서 두 번째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셨죠? 자, 들어가시면은 탭이 또 두 개가 있습니다. 대손 발생, 대손 변제. 저희는 발생 탭에다가 해주셔야 돼요. 변제는 언제 쓰냐면 매입자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돈을 갚는 입장에서. 혹은 돈을 떼먹는 입장에서. 근데 저희는 매출자 입장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대손 발생 탭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하나씩 등록하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자, 당초 공급일 여기 나와 있죠. 2023년 1월 5일. 아이고, 이건 입력 안 하기로 했는데, 그죠? 지울게요. 자, 대손 확정일은 우리 아까 계산했던 날짜 있죠? 2023년 5월 2일. 6개월 지났다. 그 날짜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손 금액. 금액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공급대가 770만원 몽땅 입력해주시면 부가세 10% 알아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수성. 그 다음 대손 사유는 부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020년 5월 10일 날 당초 공급일. 자, 대손 확정일은 2023년 5월 10일 550만원. 자, 거래처 금성 넣어주시고요. 소멸시효 완성 6번. 자, 그 다음에 전기에 회수한 거 50%만 회수했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당초 공급일 2022년 1월 5일 대손 확정일자. 대손 확정일자는 회수한 날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수는 마이너스로 등록하기로 했고요. 50% 반틈만 275만원 등록해주시면 부가세가 튀어나오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비담 넣어주고, 그 다음에 회수는 직접 입력할까요? 7번 회수. 자, 회수는 입력하라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유 있죠, 사유? 사유는 비워두셔도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95만원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고 마감해서 전자신고를 수행하시오. 전자신고 수행하는 거 어렵지 않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전자신고 하단에 있습니다. 메뉴 하단에 전자신고 들어가시고요. 자, 일기 예정 넣으라고 하네요. 일기 예정은 1월부터 3월까지. 자, 그럼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F4번 제작 눌러주고 비밀번호도 기출문제에 나와 있거든요. 넣어주시면 돼요. 자,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홈택스 바로 가기 F6번. 자, 이렇게 팝업 창이 뜨는데 얘는 닫기. 자, 여기에서 찾아보기 보이시죠? 찾아보기 눌러서 우리 아까 그 파일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찾아보기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숫자로 된 긴 파일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하단에 화살표 쭉 있죠? 얘들을 하나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말 그대로 그냥 하나하나씩 클릭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얼마 납부해야 되는지 나오죠? 마지막으로 전자파일 제출하기. 그러면 이렇게 접수증이 뜹니다. 닫기 눌러주시면 잘 하신 거예요.